여러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얼마 전 CNN에서 방송된 한국 특집 다큐멘터리 한 편이 미국 전역을 뒤흔들었습니다. CNN 다큐멘터리 역사상 최고 기록이었습니다. 이런 나라가 정말 존재해? 우리가 지금까지 뭘 모르고 살았던 거야? 방송 직후 미국 전역에서 이런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방송을 본 미국 상류층 은퇴자 3,500명이 한꺼번에 한국행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5박 6일 후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70대, 80대 노인들이 게이트 앞에서 발걸음을 떼지 못한 겁니다. 돌아가기 싫은데 며칠만 더 있으면 안 될까요? 이 충격적인 장면은 다시 CNN을 통해 전 세계로 생중계됐고 단 하루 만에 1,200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그 여파로 한국행 항공편은 전부 매진됐고 인천공항은 하루 입국자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대체 이 미국 노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던 그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CNN 기자의 생생한 증언으로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한국의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CNN 뉴욕 본사 국제부 소속 기자 마크 데이비슨입니다. 제가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제 15년 기자 생활 중 가장 충격적이었던 경험입니다. 모든 것은 편집 국장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국장이 저를 불러 한 장의 기획서를 건넸습니다. 제목은 한국, 미국이 몰랐던 기술 강국이었습니다. 처음 그 기획서를 받았을 때 솔직히 의아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게 그저 삼성 스마트폰과 K-팝 정도로만 인식되던 곳이었습니다. 기술 강국이라는 표현이 과장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국장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그는 최근 미국 주요 방송국들이 사용하는 핵심 장비 중 절반 이상이 한국산이라는 내부 보고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송출 서버, 자막 시스템, 영상 편집 장비까지 모두 한국 기업의 제품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뉴욕 지하철 관제 시스템, 병원 의료 장비, 공항 자동화 시스템까지 한국 기술이 깊숙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너무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본격적인 취재가 시작됐습니다. 자료를 찾아볼수록 놀라운 사실들이 쏟아졌습니다. 전국민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 세계 1위, 5세대 이동통신 커버리지 세계 1위, 지하철 와이파이 구축률 세계 1위였습니다. 미국에서는 맨해튼 중심부에서도 통신이 끊기는 경우가 흔한데 한국은 지하철 깊은 터널 안에서도 영상 통화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 달간의 사전 조사 끝에 저는 제작진과 함께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공항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첨단 시스템이었습니다. 입국 심사는 자동화 게이트로 불과 몇 초 만에 처리됐고 수화물은 실시간 추적 시스템으로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공항 곳곳을 안내하는 로봇들이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있었고 화장실은 센서 기술로 자동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모든 안내 표지판이 다국어로 완벽하게 구현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영어는 물론 중국어, 일본어, 아랍어까지 실시간으로 전환되는 디지털 안내판이 공항 전역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서울로 이동하는 공항철도에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지하 깊은 곳을 달리는데도 인터넷 속도가 전혀 느려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험 삼아 고화질 영상을 스트리밍해 봤습니다. 끊김없이 재생됐습니다. 뉴욕 지하철에서는 신호가 잡히지 않아 항상 답답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서울 시내에 들어서자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리 곳곳에 설치된 디지털 안내판들은 실시간으로 버스와 지하철 도착 시간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한 정류장에서 70대로 보이는 노인이 스마트폰으로 버스 도착 정보를 확인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미국에서는 젊은 층도 어려워하는 기술을 노인이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취재 이틀째 저는 서울시청을 방문했습니다. 전자민원 시스템을 직접 체험해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외국인인 제가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5분이었습니다.
담당 공무원을 단 한 명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과정이 키오스크와 모바일 앱으로 처리됐습니다. 뉴욕에서는 간단한 서류 하나 받으려면 몇 시간씩 줄을 서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이 모든 게 자동화되어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판교 테크노밸리를 방문했습니다.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라 불리는 그곳에서 저는 한국 기업들의 연구소를 둘러봤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술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한 연구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사오는 나라가 아니라 만들어내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취재 사흘째부터는 본격적으로 일반 시민들의 삶을 관찰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한 직장인이 스마트폰 하나로 교통카드 충전부터 커피 주문, 은행 업무까지 모두 처리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편의점에서는 무인 계산대가 자연스럽게 운영되고 있었고 70대 노인도 어렵지 않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병원 시스템도 놀라웠습니다. 한 대형 병원을 취재했는데 예약부터 진료, 수납까지 모든 과정이 디지털화되어 있었습니다. 대기 시간은 미국의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의료진과의 인터뷰에서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전국 병원의 의료 기록이 통합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어 어느 병원을 가도 과거 진료 기록을 즉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일주일간의 집중 취재를 마치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이 발전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기술이 시민의 삶 깊숙이 스며들어 일상이 된 나라였습니다. 귀국 후 저는 방송 제작에 돌입했습니다. 편집실에서 촬영한 영상들을 다시 보며 저는 계속 놀라웠습니다. 한국에서는 너무 자연스러웠던 것들이 미국 시청자들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 분명했습니다. 다큐멘터리 제목은 한국, 우리가 몰랐던 미래로 정했습니다. 방송 전날 밤 저는 긴장했습니다. 시청자들이 과연 이 이야기를 믿어줄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걱정은 기우였습니다. 방송이 나간 직후부터 CNN 홈페이지 서버가 마비될 정도로 접속이 폭주했습니다. 시청률은 다큐멘터리로서는 이례적인 7.2%를 기록했습니다. 시청자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방송국 게시판에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대부분이 충격과 감탄의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은퇴한 노년층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평생 미국이 세계 최고라고 믿었던 분들이 한국의 시스템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방송 일주일 후 미국 최대 프리미엄 시니어 여행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골프 여행 상품을 기획 중인데 취재 협조를 요청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규모를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려 3,500명의 은퇴자가 동시에 한국으로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동행 취재를 제안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역사적 사건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한번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게 됐습니다. JFK 공항 국제선 청사는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출국장 한쪽에 70대와 80대로 보이는 노인들이 수백 명씩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같은 여행사 명찰을 목에 걸고 있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맨과 함께 그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간단한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한 노신사는 은퇴 후 처음 가보는 아시아 여행이라고 했습니다. 골프장이 좋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기대 반 걱정 반이라는 표정이었습니다. 또 다른 노인은 솔직하게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잘 모르지만 여행사를 믿고 왔다고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반응이 비슷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구체적인 기대보다는 막연한 호기심 정도였습니다. 전세기 8대가 활주로에 나란히 서 있었는데 3,500명을 한꺼번에 태울 수 있는 규모였습니다. 각 항공기 측면에는 대형 태극기가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탑승 수속이 시작되자 노인들은 천천히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분들도 있었고 휠체어를 탄 분들도 보였습니다. 여행사 직원들이 세심하게 노인들을 안내했는데 무거운 짐은 직원들이 대신 들어주었고 걷기 불편한 분들은 전동 카트로 게이트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비행기 안은 일반 이코노미석보다 훨씬 넓었습니다. 좌석 간격이 넓었고 각 좌석마다 허리를 받쳐주는 쿠션이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노인들을 배려한 특별 구성이었습니다.
이륙 전 기내 안내방송이 나왔는데 영어와 한국어로 번갈아 나오는 안내방송을 들으며 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과연 이 노인들이 한국에서 무엇을 보고 느낄지 말입니다. 제 옆자리에는 80대 초반으로 보이는 노신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월스트리트에서 일한 은퇴 투자가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세계 곳곳을 여행했지만 한국은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아시아 하면 일본이나 중국만 생각했는데 최근 한국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제가 만든 다큐멘터리를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행을 결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비행 시간 동안 저는 기내를 돌아다니며 여러 노인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대부분이 성공한 사업가, 의사, 변호사 출신이었습니다. 평생 미국 상류층으로 살아온 분들이었습니다. 하와이, 유럽, 카리브해 등 세계 유명 휴양지는 다 가봤다는 분들이었습니다. 한 노인은 나이가 들수록 화려한 것보다 편안한 것을 찾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제 다큐멘터리에서 본 한국의 체계적인 시스템이 마음에 들었다고 했습니다. 노인이 다니기 편한 나라처럼 보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긴 비행 끝에 비행기가 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의 서해안이 보이기 시작했고 노인들도 하나둘 창밖을 내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인천공항이 눈에 들어왔는데 바다 위에 건설된 거대한 섬이었습니다. 제 옆자리 노신사가 감탄하며 공항을 저렇게 크게 지을 수 있다니 놀랍다고 말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좌석 벨트를 풀고 일어서는 노인들의 표정에는 여전히 큰 기대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골프나 잘 치고 가자는 정도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노인들의 표정이 며칠 후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기내 방송이 다시 나왔습니다. 인천공항 도착을 알리는 안내였습니다. 노인들이 천천히 짐을 챙기기 시작했고 일부는 지팡이를 짚고 일어났으며 일부는 승무원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 노인들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할 것이었습니다. 게이트를 빠져나오는 순간 노인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공항 천장은 높고 개방적이었으며 자연광이 쏟아져 들어오는 구조였습니다. 미국 공항의 답답한 느낌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입구에는 흰색 로봇 여러 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한 로봇이 우리 일행 쪽으로 부드럽게 다가왔는데 화면에 웃는 얼굴이 나타났고 유창한 영어로 환영 인사를 했습니다. 노인 한 분이 로봇 앞에서 멈춰 섰는데 다리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로봇은 즉시 그분을 인식했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휠체어 안내 메시지가 떴고 30초도 안 돼 공항 직원이 휠체어를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카메라에 담으며 놀랐는데 센서가 보행 패턴을 분석해 도움이 필요한 승객을 자동으로 파악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입국 심사장으로 향하는 복도는 깨끗했습니다. 바닥에는 방향을 안내하는 조명이 켜져 있었고 천장에는 각국 언어로 안내 표지판이 디지털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3,500명이 동시에 입국 심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뉴욕이었다면 최소 3시간은 걸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은 달랐습니다. 자동화 게이트가 수십 개 설치되어 있었는데 여권을 스캔하면 얼굴 인식이 즉시 이루어졌고 3초 만에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노인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화면 글자가 크게 표시되었고 음성 안내가 천천히 나왔습니다. 한 80대 노인이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직원의 간단한 설명을 듣고는 곧바로 혼자서 통과했습니다. 그분은 게이트를 지나며 놀란 표정을 지었는데 이렇게 빠를 수가 있느냐는 표정이었습니다. 수암을 찾는 곳은 더 놀라웠습니다. 대형 모니터에 실시간으로 모든 가방의 위치가 표시되고 있었는데 제 가방이 지금 어느 컨베이어 벨트로 나올지 몇 분 후에 도착할지 정확히 나타났습니다. 노인 한 분이 가방을 찾지 못해 두리번거렸습니다. 공항 직원이 즉시 다가왔습니다. 태블릿으로 수화물 태그 번호를 입력하더니 실시간 위치를 추적했는데 2분 후 가방이 그분 앞에 도착했습니다. 노인은 감사하다는 말을 연신 반복했습니다. 제 옆에 있던 카메라맨이 중얼거렸습니다. 뉴욕에서는 짐 잃어버리면 찾는데 며칠 걸리는데 여기는 분 단위로 추적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공항 화장실도 인상적이었는데
문을 열고 들어서자 센서가 작동하며 조명이 켜졌고 변기 뚜껑도 자동으로 열렸습니다. 세면대는 손을 가져가면 물과 비누가 자동으로 나왔고 건조까지 한 번에 처리되었습니다. 한 노인이 화장실에서 나오며 감탄했는데 미국 최고급 호텔 화장실보다 깨끗하고 편리하다고 말했습니다. 공항 로비로 나왔습니다. 거대한 디지털 스크린에는 서울 시내로 가는 모든 교통편 정보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지하철, 버스, 택시의 출발 시간과 소요 시간이 한눈에 보였고 영어 표기도 완벽했습니다. 저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을 완전히 빠져나오는 데 걸린 시간은 정확히 28분이었는데 3,500명이 동시에 입국했는데도 말입니다. 노인들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비행기에서 내릴 때의 무덤덤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놀라움과 감탄이 섞인 표정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한 노인이 제게 다가와 한국 공항이 다 이런가요? 아니면 국제선이라 특별히 잘 꾸며 놓은 건가요?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한국의 기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분은 고개를 저으며 믿기 힘들다는 표정을 지었는데 평생 수십 개 나라 공항을 다녀봤지만 이런 곳은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가는 출구 근처에는 휴식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의자가 노인들이 앉고 일어나기 편한 높이와 구조로 설계되어 있었고 팔걸이도 적절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의자 옆에는 충전 포트가 설치되어 있어 스마트폰을 충전할 수 있었고 와이파이도 무료로 제공되었습니다. 한 노인이 의자에 앉아 쉬며 공항 자체가 하나의 완벽한 시스템이라고 말했습니다. 단순히 비행기 타고 내리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배려하는 공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버스 탑승장으로 이동했는데 대형 관광버스 여러 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버스마다 계단 옆에 보조 손잡이가 추가로 설치되어 있었고 입구가 넓어 휠체어도 탑승할 수 있었습니다. 노인들이 하나둘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인천공항이 점점 멀어졌는데 노인들의 놀라움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제주공항에서 골프장까지 가는 길은 그 자체로 하나의 풍경이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펼쳐진 제주의 해안도로는 깨끗하게 포장되어 있었고 중앙선과 차선이 선명했으며 도로 표지판은 한글과 영어가 함께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한라산이 멀리 보였는데 노인들은 연신 카메라를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골프장에 도착하자 클럽하우스 건물이 눈에 들어왔는데 현대적인 디자인이었지만 제주의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건물 외벽은 제주 현무암으로 마감되어 있었고 넓은 유리창으로 바다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입구에서 골프장 직원들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한 명 한 명 이름을 확인하며 개별적으로 인사를 건넸는데 사전에 모든 참가자 명단을 받아 준비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짐은 직원들이 대신 운반해 주었고 노인들은 빈손으로 클럽하우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쾌적했습니다. 높은 천장과 큰 창문으로 자연광이 가득 들어왔고 한쪽에는 휴게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으며 편안한 소파와 테이블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탈의실로 이동했는데 라커룸은 넓고 깨끗했습니다. 각 사물 한마다 디지털 잠금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고 사용법이 영어로도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샤워실도 인상적이었는데 바닥은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었고 곳곳에 안전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한 노인이 감탄하며 미국 프리미엄 골프장보다 시설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골프 카트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일반 카트와는 달랐는데 좌석에는 허리를 받쳐주는 인체공학적 쿠션이 부착되어 있었고 손잡이도 노인들이 잡기 편하게 굵게 제작되어 있었습니다. 카트마다 작은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어 시원한 음료를 언제든 마실 수 있었고 GPS 화면도 있어 코스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첫 티박스로 이동했는데 제주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위치였습니다. 푸른 잔디와 푸른 바다가 어우러진 광경에 노인들은 넋을 잃었습니다. 코스 관리 상태는 완벽했는데 잔디는 균일하게 깎여 있었고 벙커의 모래는 고르게 정돈되어 있었으며 페어웨이와 러프의 경계가 명확했습니다. 한 노인이 잔디를 만져보며 스코틀랜드 명문 골프장 잔디와 비슷하다고 말했습니다. 라운드가 시작되었는데 캐디들은 모두 전문적이었습니다. 코스에 대한 설명이 정확했고 바람의 방향과 세기를 세밀하게 알려주었습니다.
한 80대 노인이 티샷을 준비했는데 캐디가 그분의 자세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무릎 각도를 약간 조정하면 더 편할 것 같다고 조언했습니다. 노인은 캐디의 조언대로 자세를 고쳤고 공은 정확하게 페어웨이 중앙으로 날아갔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클럽하우스 식당으로 돌아왔습니다. 식당은 통유리로 되어 있어 코스 전체가 한눈에 보였고 테이블 간격도 넓어 쾌적했습니다. 메뉴는 한식과 양식이 적절히 섞여 있었는데 노인들의 입맛을 고려한 구성이었습니다. 제주 흑돼지 구이가 메인 요리로 나왔습니다. 육질이 부드러웠고 잡내가 전혀 없었는데 한 노인이 첫 점을 맛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미국에서 먹었던 어떤 고기보다 맛있다고 했습니다. 반찬으로 나온 제주 나물과 된장찌개도 호평이었는데 간이 세지 않아 노인들이 먹기에 적당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한 노인이 식당 매니저에게 물었습니다. 이 정도 퀄리티면 서울 고급 레스토랑 수준인데 골프장 식당 음식이 이렇게 훌륭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매니저는 제주 현지 식재료를 매일 아침 직접 공수해서 사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후 라운드가 이어졌습니다. 오후 햇살이 따가웠지만 코스 곳곳에는 그늘막이 설치되어 있었고 캐디들은 자주 휴식을 권했습니다. 물과 스포츠 음료도 충분히 준비되어 있었는데 캐디들이 수시로 노인들의 상태를 확인하며 챙겨주었습니다. 라운드를 마치고 클럽하우스로 돌아온 노인들의 표정은 만족스러웠습니다. 한 노인은 하와이와 스코틀랜드를 포함해 세계 유명 골프장을 다 가봤지만 시설과 서비스 면에서 이곳이 최고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노인은 미국 프리미엄 골프장은 가격만 비쌀 뿐 실제 관리나 서비스는 이곳에 한참 못 미친다고 평가했습니다. 저녁 무렵 호텔로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노인들은 계속 골프장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단순히 골프를 친 것이 아니라 완벽한 시스템을 경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노인이 제게 말했는데 한국은 작은 것 하나까지 사람을 배려해서 만든다는 것이 느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취재 노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이들이 감동한 것은 골프장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시스템 그 자체였다고 말입니다. 골프를 마친 다음 날 저녁 몇몇 노인들이 호텔 근처를 산책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가이드는 자유롭게 나가도 된다고 하면서도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한 노인 부부가 호텔 근처를 걸어보겠다며 나섰고 저는 카메라를 들고 그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미국이었다면 절대 밤에 나다니지 않을 시간이지만 서울 거리는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밝은 가로등 아래로 사람들이 자유롭게 걸어다니고 있었고 노인 부부는 조심스럽게 걸으며 주변을 계속 살폈습니다. 미국에서는 밤에 나가면 항상 긴장해야 했기 때문에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그들의 걸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자신들을 위협하지 않았고 오히려 지나가는 사람들이 미소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편의점 하나가 눈에 들어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24시간 운영되는 곳이었고 진열대에는 수십 가지 음식이 빼곡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삼각김밥부터 도시락, 샌드위치, 과일까지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노인은 삼각김밥을 하나 집어들었지만 어떻게 먹는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점원이 다가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는데 영어는 서툴렀지만 손짓 발짓으로 포장을 뜯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노인은 김밥을 한 입 베어 물고는 눈이 커졌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편의점에서 살 수 있다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계산대에서 금액을 확인한 순간 또 한 번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미국 편의점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이었기 때문입니다. 노인 부부는 여러 개를 더 사서 나왔습니다. 다시 걷기 시작하던 중 한 카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테라스 자리가 있는 곳이었는데 테이블 위에 노트북과 스마트폰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주인은 보이지 않았고 자리를 잠시 비운 것 같았습니다. 노인 부부는 그 광경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저도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뉴욕이었다면 10초도 안 돼 사라졌을 물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카페 안에서 젊은 여성이 나와 커피를 들고 자리에 앉더니 노트북을 열고 다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노인이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물건을 두고 가도 안전한지 도둑 맞을 걱정은 없는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여성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왜 도둑 맞을까봐 걱정하냐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기는 안전하다며 아무도 남의 물건을 가져가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인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믿을 수 없다는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계속 걸어가다 보니 작은 공원이 나타났습니다. 밤 늦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노인들도 보였고 젊은이들도 있었으며 모두들 편안하게 자신의 시간을 즐기는 모습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쉬고 있던 중 한 한국인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70대로 보이는 분이 영어로 어디서 왔냐고 여행은 즐겁냐고 물었습니다. 미국 노인은 자신이 경험한 것들을 차근차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안전함에 놀랐다고 말하며 밤에 이렇게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것이 신기하다고 했습니다. 한국 노인은 웃으며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라고 대답했습니다. 밤에 다녀도 걱정할 것이 전혀 없다며 그래서 자신도 매일 밤 산책을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두 노인은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누었고 언어는 달랐지만 같은 세대로서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노인들 중 일부가 대형마트에 가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24시간 운영되는 곳이라는 설명을 듣고 찾아갔는데 마트 내부는 백화점처럼 깨끗하고 넓었습니다. 식품 코너에는 즉석 요리 코너가 마련되어 있었고 갓 만든 김밥과 튀김, 떡볶이 등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노인들은 하나씩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한 노인이 떡볶이를 먹어보고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마트에서 바로 사 먹을 수 있다니 놀랍다고 말했습니다. 계산대로 향했는데 직원이 친절하게 응대하며 무거운 물건은 직접 봉투에 담아주었고 노인들이 들기 편하게 나눠 담아주는 세심함까지 보였습니다. 마트를 나오며 노인들이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모든 것이 편리하다고 노인이든 젊은이든 누구나 불편함 없이 살 수 있는 나라라고 감탄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길 한 노인이 제게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자신은 평생 미국이 세계 최고라고 믿으며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와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며 진짜 선진국이 무엇인지 비로소 깨달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숫자나 경제 규모가 아니라 사람들이 얼마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는가가 진짜 선진국의 기준이라는 것을 저 역시 배웠기 때문입니다. 여행의 중반부에 접어들며 우리는 전주 한옥마을로 이동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노인들의 입에서 저절로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기와 지붕이 줄지어 늘어선 골목길과 그 사이로 보이는 하늘이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기 때문입니다. 몇백 년 된 한옥들이 여전히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간으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에 모두들 놀라워했습니다. 우리가 묵을 곳은 전통 한옥을 개조한 게스트하우스였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담한 마당이 나타났고 그 안쪽으로 방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나무로 된 대청마루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주인 할머니가 우리를 맞이했는데 70대로 보이는 분이 환한 미소로 노인들을 반기며 손수 만든 대추차를 내왔습니다. 영어는 서툴렀지만 그 따뜻한 마음만큼은 언어를 넘어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방으로 들어간 노인들은 온도를 처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바닥이 따뜻하다는 것에 신기해하며 한 노인은 바닥에 손을 대보고는 감탄했습니다. 이렇게 따뜻하고 편안한 바닥은 처음이라며 이게 바로 한국의 전통 난방 방식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녁 무렵 주인 할머니가 손수 저녁상을 차려주었습니다. 나물 반찬과 김치 그리고 갓 지은 쌀밥이 소박하게 차려졌습니다. 노인들은 처음에는 낯설어했지만 한 숟가락 뜨는 순간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 노인이 이 음식에는 할머니의 정성이 느껴진다고 말하며 미국 레스토랑에서는 절대 맛볼 수 없는 맛이라고 감탄했습니다. 식사 후 마당에 모여 앉았습니다. 가을 저녁 공기는 선선했고 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맑은 밤하늘이었습니다. 한 노인이 마당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런 평화로움을 느낀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다고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된장국과 김치찌개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밥상 위에는 어제와는 다른 반찬들이 올라와 있었고 할머니는 노인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매일 다른 나물을 준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한옥마을을 산책하며 골목길을 걷다 보니 작은 찻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통차를 파는 곳이었는데 차집 안으로 들어가자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가 우리를 감쌌습니다. 주인은 60대 여성이었고 직접 차를 우려주는 모습이 마치 하나의 예술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녹차 한 잔을 따르는 동작 하나하나에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차를 마시며 주인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30년간 이 찻집을 운영해 왔다고 말하며 손님 하나하나에게 정성을 다해 차를 내린다고 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차를 통해 사람들에게 평화를 전하고 싶어서 이 일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노인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느리게 일하면 손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주인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빨리 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천천히 가도 제대로 가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말하자 그 말에 노인들은 숙연해졌습니다. 평생 빠르게 달리기만 했던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오후에는 전통 공예 체험 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한지 만들기를 배우는 시간이었는데 장인이 직접 시범을 보이며 이것은 수백 년 전부터 내려온 기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종이는 1000년을 간다는 말에 노인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노인들은 조심스럽게 한지를 만들어 보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리는 분들도 있었지만 장인은 천천히 도와주며 서두르지 말라고 급하게 만든 것은 금방 망가진다고 조언했습니다. 한 노인이 완성한 한지를 손에 들고 감동의 겨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80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소중한 것을 손수 만들어 본 적이 없다며 이 종이 한 장이 자신에게는 평생 간직할 보물이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저녁 무렵 한옥으로 돌아왔을 때 할머니는 또다시 정성스러운 저녁상을 차려주었습니다. 노인들은 할머니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잘해주시냐고 그저 돈을 받고 방을 빌려주는 것인데 이렇게 신경 쓸 필요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웃으며 손님은 손님이 아니라 가족이라고 말했습니다. 멀리서 온 가족을 잘 대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노인 한 분과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은퇴한 기업인이었고 평생 숫자와 이익만 쫓아왔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느림의 가치와 정성의 의미, 그리고 사람 사이의 진심이 무엇인지 비로소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한 감동이 묻어났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호텔 로비에는 짐을 챙긴 노인들이 모여 있었지만 모두의 표정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떠나기 싫다는 마음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버스에 오르는 노인들의 발걸음은 유난히 느렸고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망설임이 역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을 아쉬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가는 길 버스 안은 조용했습니다. 올 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호기심과 무관심이 섞여 있었지만 지금은 아쉬움과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 노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단 일주일이었는데 마치 평생을 여기서 산 것 같다고 이렇게 편안하고 행복했던 적이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했고 출국 수속을 밟는 동안에도 노인들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짐을 붙이고 보안 검색을 통과하고 게이트로 향하는 모든 과정이 마치 마지막 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면세점을 지나가는 중 한 노인이 멈춰 섰습니다. 한국 화장품과 식품이 진열된 곳이었는데 그는 가족들에게 줄 선물을 사기 시작했고 다른 노인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한 노인이 김치를 샀습니다. 미국에 돌아가서도 한국 음식을 먹고 싶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또 다른 노인은 한국 전통차를 샀는데 전주에서 마셨던 그 맛을 도저히 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게이트 앞에서 탑승을 기다리는 동안 저는 노인들을 한 명씩 인터뷰했습니다. 며칠 전 JFK 공항에서 만났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얼굴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골프만 기대했던 노인에게 한국은 어땠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골프는 그저 핑계였을 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진짜 선물은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였다며 이곳에서 자신은 단순한 관광객이 아니라 한 명의 인간으로 존중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무관심했던 노인에게도 생각이 바뀌었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눈시울을 붉히며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다고 털어놨습니다. 한국을 무시했던 자신이 부끄럽다며 이곳에서 배운 것은 평생 간직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탑승 시간이 되었고 노인들이 하나둘 게이트를 통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게이트 앞에서 한 노인이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그는 발을 떼지 못했고 직원이 다가와 괜찮으시냐고 몸이 불편하시냐고 물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돌아가기 싫다고 여기 더 있고 싶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주변 노인들이 공감하며 자신들도 같은 마음이라고 맞장구쳤습니다. 한 노인은 진지하게 은퇴 후 이곳으로 이주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결국 모두 비행기에 올랐지만 그 누구도 기쁜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인천공항을 끝까지 바라봤고 비행기가 이륙하자 한국 땅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노인들은 창밖을 응시하며 누군가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그 모든 장면을 카메라에 담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여행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가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은 순간이었습니다. 뉴욕에 도착한 저는 곧바로 편집실로 향했습니다. 며칠간 밤을 새워 영상을 편집했고 노인들의 인터뷰와 한국에서의 경험 그리고 마지막 공항에서의 모습까지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편집 회의가 열렸고 국장님과 선배 기자들이 제 영상을 시청했습니다. 회의실은 조용했고 영상이 끝나자 침묵이 흘렀습니다. 국장님이 먼저 입을 열었는데 이것은 단순한 여행 기사가 아니라 한 나라의 진짜 모습을 담은 르포라고 평가했습니다. 즉시 방송하겠다고 결정했고 그날 밤 제 리포트가 방송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심야 시간대였지만 방송이 나가자마자 반응이 폭발했습니다. 시청자들이 SNS에 영상을 공유하기 시작했고 댓글이 빗발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상은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조회수가 급증하며 하루 만에 120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사람들이 이 영상을 찾아봤고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한국행 항공권을 검색하는 사람들이 급증했으며 여행사들은 한국 여행 상품 문의가 폭주한다고 연락해왔습니다. 특히 은퇴자들의 반응이 강렬했는데 자신들도 한국에 가보고 싶다는 댓글이 넘쳐났습니다. 일부는 장기 체류를 알아보겠다고 했고 방송국에는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다른 언론사들도 한국을 취재하기 시작했고 여행에 참가했던 노인들도 각자의 지역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에서의 경험을 생생하게 전했습니다. 한국의 안전한 사회와 친절한 사람들, 완벽한 시스템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한 노인은 지역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평생 미국이 최고라고 믿었지만 한국에 가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배워야 할 것이 정말 많다는 평가였습니다. 항공사들은 한국행 노선을 증편했지만 그럼에도 표가 매진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인천공항은 미국발 입국자가 급증하며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고 저는 후속 취재에 나섰습니다. 실제로 한국행 비행기를 탄 사람들을 인터뷰했는데 대부분이 60대 이상 은퇴자들이었습니다. 한 여성은 CNN 보도를 보고 바로 항공권을 예약했다고 말했습니다.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보내고 싶어서 한국에 간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도 움직였는데 은퇴자를 위한 장기 체류 비자를 확대한다고 발표했고 의료 관광과 결합한 프로그램도 준비한다고 밝혔습니다. 몇 주 후 저는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후속 보도를 위해서였고 인천공항은 미국인들로 북적였습니다. 대부분이 노인들이었는데 그들은 저를 알아보고 다가와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제 보도 덕분에 한국을 알게 되었다는 감사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따라 며칠간 취재했고 그들도 똑같은 감동을 받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시스템과 사람들의 친절함, 안전한 사회에 놀라워했으며 한 노인은 제게 이곳에서 여생을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확고한 결심이었습니다. 저는 뉴욕으로 돌아와 마지막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방송에서 한국은 더 이상 먼 나라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노인들에게 새로운 삶의 터전이 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들이 한국에서 발견한 것은 단순한 편의나 시설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존중하고 노인을 배려하며 서로를 아끼는 진짜 선진 사회였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미래라고 강조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 국장님이 제게 다가와 수고했다며 훌륭한 보도였다고 칭찬했습니다. 처음에 조롱하던 선배 기자들도 이제는 인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혼자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제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스스로 증명한 것이었고 저는 단지 그것을 세상에 전했을 뿐이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저도 한국에서 살아보고 싶다고, 그곳에서 진짜 삶의 의미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미국 곳곳에서 한국으로 떠나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여행객이 아닙니다.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한국은 그들에게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진정한 선진 사회의 모습을 보여준 곳이었습니다. 이 사연을 통해 우리는 한국이 전 세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진정한 위대함은 화려한 외형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에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미국 노인들이 한국에 반해 귀국 거부한 스토리 어떠셨나요? 사연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정거장에서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